특장애로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특장애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 특장애가 정말 좀 치료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 특장애가 좀 유전이 되는 건지 그래서 자기가 아이한테 좀 되게 미안하다.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특장애가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, 특장애가 유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는 유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모님 중에 특장애가 있다면 자식한테도 특장애가 있을 확률이 20%에서 한 30% 정도가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부모가 특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특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결국은 이제 신경이 이런 이제 예민한 부분들, 좀 불균형한 부분들이 좀 유전이 된다고 보시고 그 불균형 요인들이 좀 최대한 성장 과정에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?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틱이 있어야지만 틱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틱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느 날 틱이 이제 나타났다. 틱은 꼭 유전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질환은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신경의 이런 이제 불균형 요인들이 자꾸 좀 심화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신경에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틱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이 틱이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또 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지금 치료 중인 이제 아이의 아버님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틱 증상이 좀 있었다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되게 좀 많이 힘들고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피곤할 때는 좀 증상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평소에도 약간씩 이제 증상들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으신데 아이가 이제 틱 증상이 나오니까 이제 너무 놀라시고 좀 걱정이 된다.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나의 어떤 문제를 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되게 가슴이 아프죠. 하지만 제대로 좀 틱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성장 과정에서 최대한 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또 도와주신다면 틱이 개선되는 쪽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이제 숨어있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.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책감도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우리가 뭐 부모의 탓도 아니고 뭐 사실 아이의 어떤 탓도 아니죠. 유전이라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계속 너무 크게 인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, 이것 때문에 또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거기에는 어떤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좋은 점, 장점을 자꾸 또 보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.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죄책감, 죄의식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혹시 내가 아이를 좀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닌가, 뭐 사랑으로 케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.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혹시 양육 과정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건 아닌가요?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떤 부모의 탓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.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크고 나면 부모님들께서는 또 아이의 탓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. 의지를 갖고 노력을 좀 해봐야 돼. 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뭐 맨날 집중도 못하고 학습적으로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근데 또 그런 경우는 제가 또 이건 아이들의 탓도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. 아이도 잘하고 싶고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거든요. 네. 근데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이제 장점과 약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,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. 뇌 불균형의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뇌 기능이 좀 향상이 됩니다. 우리가 틱이니까 어쩔 수 없어 크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하고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시키고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. 그리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
사실 예전에 좀 약했던 다른 기능들도 같이 좀 향상이 되면서 네.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게 됩니다.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또 있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. 그래도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증상들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이제 스스로 좀 노력하고 있다.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 불균형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. 뇌라는 영역은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. 뇌의 신경망들은 이제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약한지 알기도 되게 좀 어렵고, 그리고 특정 어떤 영역이 약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부분도 다 못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. 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각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 쪽이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다른 데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쪽에서 자꾸 오류가 나는 게 이제 특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 뇌와 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, 그리고 이제 출산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뇌에 오는 충격들,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불균형 문제들을 좀 선천적 요인으로 봅니다. 이 아이들을 보면 좀 선천적 요인이 많이 개입이 돼서 특장애가 유발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네.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치료를 했을 때 약간의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가 다 잘 돼서 틱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, 2년 지나다 보면 또 다시 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렇게 선천적 요인이 많은 친구들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이제 특징성뿐만 아니라 뭐 ADHD나 뭐 학습장애, 강박증, 불안장애 이런 다양한 신경 문제들이 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 경우도 이렇게 선천적 이제 불균형 요인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일단 특장애가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신경이 많이 약하고 예민한 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신경이 좀 예민한 친구니까 어때요?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어떤 친구들은 좀 낯선 데 갔을 때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, 또 완벽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뭔가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계속 좀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.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또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고,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상이나 뭐 게임,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은데 그런 거에 노출이 됐을 때도 이 예민한 친구들은 이제 쉽게 영향을 받고 중독 기전이 잘 생겨요.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. 우리가 이제 뭐 설탕 중독이나 탄수화물 중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그러니까 중독이란 게 붙는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틱이 나왔다.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지연시켜 줄 수 있을까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. 특장애로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은 아이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. 이 뇌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?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.